자바스크립트를 좀 먼저 나가볼 건데,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전부터 정말 많이 사용했던 jQuery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제 리액트도 있고, 뭐 계속 자바스크립트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좀 확장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 스텝 37번에 유닛 1번 자바스크립트 스타트라는 PPT 파일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웹의 구조를 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 같은 것을 포함해서 구조를 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S는 구조적인 부분만 있으면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사용자의 어떤 흥미를 유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타일을 입혀서 만드는 것이다. 뭔가 그 구조에 스타일을 입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 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동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는 동적인 요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웹에 어떤 동적인 변화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동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의 반대말이면은 이제 정적인 변화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CSS로는 우리가 스타일을 바꿀 때 그냥 고정된 스타일을 만드는 그런 것에 그쳤다면은, 자바스크립트는 고정된 스타일이 아니고 동적으로 뭔가 스타일을 바꾼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동적이라는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즉 사용자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 즉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한다든지 마우스로 뭔가 스크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윈도우 창의 크기를 뭐 줄였다가 늘렸다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윈도우 창에 알러트 창, 경고창이 뜨는 거를 뭔가 띄우거나 뭐 닫거나 한다 등등등 웹 페이지하고 사용자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프론트 엔드 쪽 영역에 좀 해당하는 언어였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가 상당히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프론트엔드 언어라고 말하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졌어요. 이제 아예 그냥 풀스택을 다 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좀 확장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냥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회원가입을 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뭔가 이름을 입력하거나 주소를 입력하거나 했을 때, 예를 들면 세 글자 이상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글자의 수를 뭐 두 글자만 입력해서 더 입력하셔야 돼요 라고 뭐 창이 뜬다든지 경고창이 뜬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문과 그 다음에 뭐 대소문자, 한글, 기호 이런 것까지 다 입력해서 비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어떤 유효성이 맞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부분까지였거든요, 이 자바스크립트 역할이.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간 이 자바스크립트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면서 그냥 백엔드가 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얘네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백 쪽까지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바하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하고 같은 뭔가 비슷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근데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언어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썬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객체 지향 언어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넷스케이프하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개발한 클라이언트용 언어인데, 지금은 이제 클라이언트용 언어에서 더 발전을 하고 있어서 객체 지향적인 부분의 특징도 얘네들이 이제 막 가지게 되고 있고, 점점점 이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정도까지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얘가 로직이 수행이 되는가?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돼요.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된다는 건 인터넷 선이
끊겨 있어도 다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HTML, CSS도 인터넷 선이 뽑혀 있다고 해도 뽑혀 있어도 다 이렇게 만든 코드가 다 구현이 되잖아요. 왜냐면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언어들이니까.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동적인 것들 사용자가 뭐 스크롤을 한다든지 엔터를 친다든지 이런 액션들을 수행을 했을 때 다 동작합니다. 뭐냐? 서버가 연결돼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내장이 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코드를 해석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론트 엔드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 또 서버 사이드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버 쪽에서 처리되는 대표적인 언어들이 예전에는 이제 PHP, JSP, ASP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요즘에 이제 자바를 또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서버 사이드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자,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프론트 쪽인적인 공부부터 좀 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모던 스크립트 그리고 리액트 이렇게 조금씩 공부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 볼 건데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뭐 바닐라 스크립트, 뭐 모던 스크립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자바스크립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딱 프론트 엔드 쪽 역할을 했던 그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닐라 스크립트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바닐라 스크립트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자바스크립트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자바스크립트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했던 그런 순수한 프론트 쪽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바닐라 스크립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닐라라고 하는 그 맛이 보면은 순수한 그냥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맛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스크립트다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프론트 쪽의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를 그 바닐라 스크립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연도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에크마라고 하는 이제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우리가 에크마 스크립트라고도 부르는데 연도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가 2015년도에 업데이트가 된 버전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한 이제 연도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에크마 스크립트 업데이트된 버전을 우리는 에크마 6이라고 불러요. 네, 2015년에다가 이 5에다가 1만 더해가지고 그래서 ES6라고 부르는데 ES6 버전 이후로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바뀌어서 그거를 이제 모던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모던 스크립트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거의 라이브러리 형태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리액트 같은 게 있고 뭐 등등 더 많은 라이브러리들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닐라 스크립트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고 브라우저에 내장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코드가 해석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코드를 보면은 이거 HTML인데 네, HTML 맞아요. HTML 안에다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CSS도 보면은 내부 스타일 시트도 있고 인라인 스타일도 있고 외부 스타일 시트도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HTML에다가 인라인 형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HTML 안에다가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쓰면 내부 스크립트, 그 우리가 내부 CSS처럼 내부 스크립트를 여기 안에다가 다 작성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 부분만 따로 빼서 확장자를 .js로 따로 만들면 외부 스크립트로 따로 또 얘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가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개념도 객체지향적인 개념과 굉장히 닮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프론트 쪽인 언어라고는 하지만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 타입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함수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필드나 함수를 활용해서 객체라고 하는 걸로 확장되고 막 이런 것들이 개념이 객체 지향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공부를 했다면, 우리가 자바 공부를 했다면 자바스크립트는 쉽게 그래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한번 볼게요. 자, alert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ocument.write라고 돼 있는데, 자, alert라고 하는 키워드에다가 이제 소괄호 열고 닫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도대체 이제 또 프론트엔드 쪽 언어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문법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문법이지? 라고 이제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사실상 별거 아닙니다. 이 소괄호라고 하는 것은 자바에서도 함수를 얘기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함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alert라고 하고 소괄호 열고 닫기를 했다면 함수로 만들어진 거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aler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지금 호출하고 있는 구문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사실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은 윈도우 점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윈도우 점. 그래서 뭔가 이 앞에 생략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상위의 포식자, 최상위의 객체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객체라고 하면은 윈도우 객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윈도우는 우리 브라우저 창을 의미하죠. 말 그대로 진짜 브라우저 창 그 자체, 객체를 우리는 최상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최상위의 객체라고 하고 최상위의 객체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생략된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window.alert 해서 소괄호 열고 닫기가 있으면 윈도우 창아 너 경고창을 띄워줘 라고 우리는 호출하고 있는 거고 hello world라는 문구를 띄워라고 여기에 따옴표를 쓰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따옴표, 웹따옴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웹따옴표와 쌍따옴표가 동일한 따옴표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웹따옴표는 캐릭터를 표현할 때, 그다음에 쌍따옴표는 스트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서로 이제 엄격하게 문법이 달라지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웹따옴표도 문자열, 쌍따옴표도 문자열, 이렇게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후에 좀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나가 보도록 할게요.